여러분 안녕하세요. 얼음공장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어떤 타이밍에 사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해요. 이게 요번에 제가 같이 그 아파트 매수를 도와드린 분이 불안해하면서 말씀해 주신 어떤 영상들이 있는데, 조금 찾아보니까 왜 헷갈리시는지, 왜 그렇게 좀 불안해 하셨는지 이해가 돼서 그에 관해서 제 의견을 조금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집을 사는 타이밍은 일반인이 잡기 굉장히 어려워요.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지금까지 제가 지난 5년 동안 쭉 지켜봐 왔을 때 그냥 내가 지금 사기로 했을 때 산 분들이 제일 잘 됐어요. 네, 이거는 뭐 상승장이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제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어떤 이론 하나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지금 시장은 조정 중이다, 하락 중이다. 맞아요. 근데 테크니컬하게 얘기하면 조정 중이 아니고요, 조정을 당하고 있죠. 이 정도면 조정을 당한다고 얘기해도 됩니다. 대출을 아예 안 해주기 때문에 이보다 강력한 제재 드라이브는 없어요. 왜 그러느냐? 과거 세대는 화폐와 신용을 둘 다 썼는데, 지금 집을 사시는 분들은 화폐만 써야 되는데 이건 게임이 되지 않거든요. 나라의 성립 구조 자체를 인정 안 하는 모양새인 거예요. 그 정도로 신용은 중요해요. 경제학 공부하신 분들은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용을 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 어쨌건 조정을 당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얼마쯤 내려왔을 때 사야 돼요, 여러분? 얼마쯤 내려올지 맞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얼마쯤 내려왔을 때 사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일반인에게는 집을 사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쪽 의견도 아니고 그냥 그럴싸하고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 삼성전자가 내려갑니다. 굉장히 좋은 주식입니다. 그런데 언제쯤 사면 되느냐? 쭉 내려가다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좀 이제 거래량 좀 살아나고 반등하기 시작하면 그때 사세요. 엄청 그럴싸하게 들리죠? 요거 하다가 물 타다가 망한 분들이 최근에 한둘이 아닙니다. 9만에서부터 7만까지 쭉 내려왔죠. 7만까지 내려왔습니까? 6만까지 내려왔었죠, 여러분. 이게 일반인이 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부동산으로 돌아와서 쭉 내려오다가 이제 좀 다시 회복되는 것 같고 거래량이 살아나는 것 같으면 사라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거의 본인이 경험이 부족하시거나 주식 투자를 주로 하셨거나 아직 지식이 약간 부족하신 분들이 주로 해주시는 조언일 거예요. 그게 가능한 사람들은 소위 고수들이죠. 고수들은 정말 여러 번의 기회를 놓쳐보고 시장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며 성공 사례, 실패 사례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재화에 대해서 맞추는 게 아니라 촉으로 베팅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성공 확률이 100%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100% 맞춰서 부자 되신 분들은 없고요. 그냥 이거저거 다 도전하다가 경험 쌓여서 잘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한데 이런 걸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걸 잘 안 알려주죠. 자, 쭉 내려왔어요. 가격이 아까 올라갈 것 같아요.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 기준이 얼만데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거래량이 살아났다는 걸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이 이론의 첫 번째 함정이 나타납니다. 뭐죠? 일반인들은 통계를 보거든요. 거래량이랑 가격은 한 달 후에 나옵니다. 그러면 현장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라고 하실 거잖아요. 지금 거래가 이렇게 없는데 가격이 살아나고 거래량이 살아나는 걸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죠? 안 돼요. 결국엔 사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분간을 못해요. 저도 이런 이론들, 그럴싸한 유명인들의 이론에 휩쓸려서 정말 많은 시간과 기회를 날렸어요. 전 이제 그렇게 안 해요. 넌 무슨 얘기냐고요? 전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사라고. 욕을 먹더라도 네, 지금 사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2022년도에 수요와 공급이 안 맞거든요. 근데 지금 물건이 깎이거든요. 그럼 깎아서 사면 되죠. 두고 집이 필요한 분들. 왜? 월세랑 전세는 안 되니까. 맞잖아요. 월세 구하실 거예요? 전세 구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걱정이 돼요, 저는. 매매는 하고 나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도 떨어진 게 있어요. 저도. 제가 산 게 지금 벌써 마이너스 같은 게 있어요. 하나는 2천, 하나는 3천.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제가 마이너스가 절대 안 나는 사나이, 사기만 하면 올라가는 사나이, 올라갈 걸 미리 맞추는 사나이, 바닥을 잡아내고 천장을 맞추는 사나이라고 꾸몄으면 좋겠어요. 저 못 맞춰요. 마이너스 떴어요. 오케이. 그렇다고요. 이게 정상이에요. 제가 어떻게 맞춥니까? 그런데 말씀드리잖아요. 2022년도에 수급이 안 맞으니까 거기에 베팅을 한 거예요. 전 최선을 다해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했고 마이너스가 2, 3천이 났어도 아직은 괜찮은 수준이에요. 더 내려가면 저도 힘들겠죠. 제가 잘못 선택한 거잖아요. 이렇게 딱딱 부러지게 차라리 맞게 얘기하는 게 맞지. 어영부영 얘기해서 하락 중인데 자세히 지켜보다가 하락이 멈추고 거래량이 살아나면 사라.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할 수 있으신지 해보세요.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에요. 그냥 지금 살지 말지가 중요한 거예요. 못 맞춥니다. 차라리 지금 깎으세요. 부동산의 특이성을 전부 다 뺀 이론이에요. 지금은 깎이기 때문에 매도인을 잘 파악하면 깎여요. 제가 현장에 나갔다 온 이유는 매도인에 대해서 알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 물건을 언제 내놨는지, 내가 얼마나 더 깎을 수 있는지, 이 사람의 비거세 기간 만료일이 언제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나간 건데 안 팔겠대요. 물건이 안 나와요, 다시. 이런 현장 분위기,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팽팽한 줄다리기, 거래를 통한 가격의 형성,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주식처럼 저가, 살아나면 살아.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어떤 완벽에 되게 그럴싸해 보이는 이론을 바라실수록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는 점점 더 멀어지실 거예요. 전 그렇게 제대로 맞춘 적이 별로 없거든요. 저는 계속 수요와 공급에 베팅했어요. 파리대책 나왔을 때도 9.13 나왔을 때도 2020년, 2021년 항상 똑같았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세금에 대한 계산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가는데 지금 제 채널을 보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주택이 없거나 주택이 하나가 있거나 주택이 여러 개일 건데 여러 개인 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하시고요. 그죠? 그렇잖아요. 서울에 진입도 못 하시잖아요. 다 알아요. 12.4% 내고 들어올 방법이 많지가 않습니다. 가능은 한데 어렵죠. 이분들은 아웃. 집을 언제 사야 돼요? 란 제 조언이 필요가 없는 분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찍는 일반 영상에 뭐 그건 아니잖아요. 자, 주택이 하나 있는 분들, 전 늘려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가구 2주택을 쓰면 돼요. 하나만 갖고 있지 마시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을 공부해 보시고 돌리면 돼요. 자, 근데 여기 또 함정이 있죠. 자, 무주택자랑 1가구 2주택자가 주택을 늘리고 싶어요.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적당히 내려갔을 때 다시 살아나면 살아. 그럼 그때까지 뭘로 버팁니까? 전세 계약을 여러분 연장을 해야 말아요. 월세 계약을 할까요 말까요? 일단 계약하면 매매가 어려워지거든요. 안 되죠. 개인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정해져 있어요. 현실에 나가보면 그런 이론이 통하지 않는다니까요. 주택을 사시는 분들 입장에선 주택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와요? 연장할 겁니까? 월세 계약을 해야 돼요. 집을 구해야 돼요. 월세 계약 이거 해야 말아요. 사인해야 말아요. 그러면 지금 하락하고 있다고 쳐요? 조정을 당하고 있다고 쳐요? 그럼 난 계약을 해야만 해요. 그럼 기다릴까요? 적당히 타이밍을 또 재볼까요? 안 된다니까요. 필요할 때 산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고 마이너스가 떠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중에 다시 올라가는지의 여부지 지금 마이너스가 뜬지가 아니에요. 물론 저도 마이너스가 뜨면은 씁쓸하겠죠. 지금은 솔직히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그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1가구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죠. 주택을 하나 늘리면 되니까 그 타이밍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가치는 있어요. 그런데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타이밍은 일반인이 맞출 겨를이 없고요. 주택이 없는 분들은 지금 좀 급하죠. 주택을 거래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택을 사야 되는 타이밍이 언제냐?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주택을 사야 되는 타이밍. 일단 내가 봤을 때 앞으로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부족하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2022년 공급 부족해요. 아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살 수 있을 때 그냥 사면 됩니다. 저한테 태클 거시는 분들은 전부 다 투기권 마인드로 태클 거시겠죠. 내려간다. 저점이다. 이제 익절을 해야 된다. 몰라요. 전 그렇게 안 해왔어요. 저는 사면 됩니다. 자,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하고 싶다?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깎이는 시장, 조정 중이라면서요. 조정장이란 뜻은 깎인다는 뜻입니다. 깎일 때 주택 늘리고 세금 플레이하면 되는 것이고
다주택자는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세금 때문에 잘못 움직이면 작살납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제 공급이 많다. 공급이 충분히 많아진다. 그러면 보류하셔야죠. 왜? 공급이 많아지면 그 공급이 쏟아져 들어올 때 사는 게 낫거든요. 그럼 공급이 쏟아져 들어올 때 분명히 주택들이 싸 보일 거예요. 근데 그때 사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때 가서 다시 또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원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주택을 사는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타이밍이 시장에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을 보고 시장을 보다가 시장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자, 전세를 살아요 제가. 전세 만기가 다가와요. 2022년도에 주택 수급이 안 맞아요. 공급이 부족해요. 사면 돼요 지금. 만기 나가오기 전에. 월세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넌 지금 월세나 전세를 계약을 할래? 내년에 월세 전세도 수급이 안 맞기 때문에 전 지금 월세 전세 계약하라면 안 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저는. 여러분 끝입니다. 네. 타이밍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집이 필요해. 내 수급이 안 맞아. 그럼 지금 사면 돼요. 내가 지금 전세나 월세로 버틸 수 있어. 그런데 1, 2년 있다가 공급이 쏟아져. 그럼 전월세 계약을 하고 살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전월세도 불안정하잖아요. 그럼 지금 전월세 계약을 하기엔 가장 불안한 시점이고 집을 안 사고 타이밍을 재기에도 불안한 시점이니까 저라면 지금 산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리시겠죠? 근데 전 여태까지 이렇게 행동을 해왔고 그거를 그냥 공유 드리는 겁니다. 제가 수년 동안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건 이거예요. 제 주변에 그렇게 타이밍 재다가 잘 된 애가 없어요. 자기한테 맞춰서, 그러니까 자기한테 얼마나 맞추냐의 차이예요. 리스크를 테이킹하고 베팅을 얼마나 하느냐, 나한테 맞춰서. 시장에 맞추는 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약 올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주택시장에 그렇게 시장의 타이밍을 맞춰서 사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강력 추천드립니다. 선물 옵션, 비트코인, 주식하세요. 수익률이 훨씬 더 큽니다. 전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진솔하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물건을 좀 놓치고 와서 제가 좀 아쉬워서 이렇습니다. 제가 원래 이래요. 하나에 좀 집착하면 좋았는데 잘 안 되네요. 영상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